이렇게 그 노인들에 대한 지원도 못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해가 있었는데 그런 전체적인 체계들이 꼼꼼히 될 수 있는 방법들이 만들어져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복지 전달 체계가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뭐 저만 생소했던 것 같고 다들 알아들으셨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리 다 되셨나요? 예,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미국에서는 이렇게 라이브로 분석은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라이브로 분석하지 않으면 이거 짜고 치는 고수톱이라 그래서 그냥 다 나가버리신 뭐 그래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의견을 한번 취합해 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모두를 떠나게 하는 장기 경제 침체,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선곡에 사시는 분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불균형이 심각하다라는 여기까지 포함한 게 27%입니다. 두 번째는 학교는 여전히 불통 중이다. 예. 학교는 여전히 불통으로 바꿔주세요. 중은 좀 빼고. 학생만 답답할 뿐, 그리고 개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학교사회로 대변하겠습니다. 이게 11분 계셨고요. 대낮도 불안하고 밤거리도 불안하네요. 그러니까 대낮에는 이게 술 마시고 이렇게 공원에 너부러져 계신 분들 때문에 불안하고, 밤은 어둡고 뭐 등등을 포함해서, 그리고 사무소의 무인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고요. 5분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견제가 실종된 무능한 지역 정치권입니다. 그러니까 견제가 실종되었고 그리고 무능하답니다. 지역 정치권이. 이게 20분 계셨습니다. 5번째입니다. 군림한답니다. 행정이 주도적으로. 그 다음에 민관의 거버넌스는 요원하답니다. 이게 12분이십니다. 6번째입니다. 부족한 것도 그런데 한쪽으로 편중되었답니다. 뭐가? 문화 인프라와 관광 인프라가. 2분이십니다. 7번째, 복지 전달 체계 이대로는 곤란하답니다.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걸 행정에만 맡겨둘 수 있는 건 아닌데 그게 좀 아쉽다는, 이거 2분이셨습니다. 8번째입니다. 사회적 경제 생태계에 대한 무관심. 아까 첫 번째 발표해 주셨던 분의 얘기입니다. 저희가 사전조사를 했을 때 교통에 대한 불평, 이 내용이 많았는데요.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차를 가지고 오셨는가? 대중교통에 대한 불만은 없으셨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대구의 대중교통이 편리하다 이 얘기는 아니겠죠. 다만 오늘 얘기해 주신 분들은 그보다 더 심각한 게 이렇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대로 끝내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테이블 상호 토론에 들어가는데요. 가만히 한 8가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머릿속으로 하나를 정리해 주시고 이제 아주 뜨거운 테이블 토론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빈도수는 좀 비워줘 주시겠습니까? 옆으로 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 8가지를 슈퍼맨이 나타나서, 어벤져스들이 나타나서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힘이면 이거 개선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8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마치 도미노 게임의 첫 번째 블록처럼 이게 하나 해결되면 나머지 것들이 술술 풀릴 그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게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실 때 이거 하나 해결하면 나머지 것들이 다 풀릴 거야. 비록 내가 낸 의견은 아니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낸 의견은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그걸 해결하려면 이것부터 해결하면 아마 그건 좀 쉬우니까 요것부터 해결이 될 거야. 그걸 해결하면 나머지 것들이 풀릴 거야 라는 걸 지금 머릿속으로 하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인 상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만약 그 문제부터 해결한다면 어떤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까? 상호 토론은 3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보충 입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주장을 잘 못했으니까 지금 시간 좀 달라. 그러니까 내가 좀 주장을 더 하겠다. 두 번째,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과 응답입니다. 세 번째, 이제 본격적인 논쟁입니다. 아, 당신이 틀렸고 내가 옳다 라는 등등의 토론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가 순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마구 진행됩니다. 다만 시간 체크는 저희 테이블 토론 진행자, 그러니까 퍼실리테이터가 여러분께 제어를 할 겁니다. 한 사람이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 그러면
이제 침묵해야 할 것도 요구할 거고요. 어떤 분이 얘기를 안 해주신다면 그분께 따로 말씀할 기회를 전해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대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문제, 그 중에 먼저 풀어야 할 것들에 대한 상호 토론을 여러분들이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기 앞에 보시는 것들이 다 그냥 올라가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상호 토론을 시작할 건데 아까는 저희가 그 본인들의 의견만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부터는 뭐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이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설명을 부족했다라고 하시는 경우는 보충해서 입론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당신은 그때 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도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논쟁을 하셔도 되는데 아까 제가 이걸 보시면서 설명해 드렸듯이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를 것 뿐이지 너는 틀렸다라고 그 생각을 너무 강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대구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 이 시간에 이제 상호 토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정해진 순서는 없고요. 정해진 시간도 없지만 너무 오랫동안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발제자분께서 이야기를 하는 기회를 막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뜨린 게 저기 내용 보시고요. 내가 주장하지 않았던 거라도 이거 하나가 풀리면 전체가 다 풀려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우선순위가 있으실 건데요. 그것을 이제 자기가 주장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개 중에 한 가지를 주장해 주시면 가장 중요하다고 이것도 전원 토론이에요? 네네네. 그냥 상호 토론 막 아무 때나 하시면 돼요. 먼저 말씀해 주세요. 4번이요. 일단 사전조사 결과에서는 1번이 압도적으로 나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기 실시간으로 나온 데서는 4번이 1번과 거의 동률로 이루어졌어요. 그만큼 여기서 얘기했을 때는 4번의 비중이 높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게 여기 쭉 나왔던 얘기들 궁극적으로는 4번이 해결되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려가지고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너무 공단 조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뭐 교통 문제라든지 그런 걸 얘기를 했을 때 시장님이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공단에 가서 일해라. 대학생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리트가 뭐가 있다는지 그게 아니라 일자리 만드니까 거기 가라. 그리고 거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서울처럼 지역 거점 대학교에 어떤 장학생을 유치한다던가 그런 거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렸을 때 답변은 딱 하나였어요. 우상복지는 안 된다. 예, 그때 수도권에 그 얘기 중이었거든요. 저기 급식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얘기를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들어보면서 어떤 그 시장님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정책에 수정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이게 대화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그 공무원들의 행정력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는데 어떤 분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무원이 어떤 그 제일 위에 있는 산사라든지 시장님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력이 떨어진 게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다 보면은 반대로 리더를 바꿨을 때는 전체적인 어떤 변화를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도 아까 이야기할 때는 1번이 제일 시급한 문제이긴 하지만은 저기서 하나를 꼽으라면은 4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의견이 얘기라면 요청하자면 이게 대구가 너무 답답하죠. 환장하겠다 그러면.
아니 울산도 대구 못지않은데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하는 말이 그때는 이제 몇 년 전이라서 그 민주노동당이 거기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는데 야당 중에서는 민주당은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한나라당이죠. 다 한나라당이고 나머지는 민주노동당인데 울산 공무원, 대구 공무원이랑 다르대요. 저희는 공무원 대학이 꽤 있으니까 좀 어떻게 다른데요? 이렇게 그 친구가 동 파트 담당이었거든요. 한국이니까 울산은 민주노동당이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하자마자 공무원의 태도가 달라졌대요. 왜냐하면 이제 뭐 거기 그 민주노동 출신의 의원들도 있고 왜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친절해졌고 뭐 정책을 발표할 때도 민주노동당이 양해를 좀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막 하던 것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자리 문제나 민주노동당 맨날 그런 거 주장하니까 노동 뭐 이런 거 이야기 주장하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가 새누리당 말고 다른 당이 어떤 특정한 당이 야당이 하나로 집권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강력한 견제색이라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늘 하는 말이에요. 해봐야 안 됐잖아요. 80% 지지하니까 해봐야 안 되고 출마해봐도 안 되고 다 뭐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러더라고요. 꼭 안 된다 하더라도 지지율이 그만큼 나오게 되면 견제 세력이라도 있으면 기본적인 지배 세력이 달라진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너무 정말 대구 농무랑 개구리처럼 정치적인 동일성은 너무 있다 보니까 거기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반대하는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 대구에 있는 그런 생각이 그렇죠. 네. 제가 그 한 말씀 드리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안 들어도 됩니다. 선생님한테 제가 아니요, 저 안 찍어도 됩니다. 저는 뭐 이거 방송에 안 나오도 다 아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어저께 어떤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입니다. 이 중에 이석기를 하나 잡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석기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가 공산주의라도 그 한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견제가 될 것입니다. 라고 제가 어느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띵한 거야. 왜?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그 위험함보다는 좀 다른 제가 사는 곳에는 저 지역구 의원 기초의원 7명이 8명이 다 한 당입니다. 군수가 같은 당입니다. 점심때 되면 다 같이 모여 앉아 형님 동생 하면서 견제 없이 밥 먹고 회기 되면 그래요 하고 뚱뚱 때려줍니다. 과연 누가 누구를 견제할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강력히 저는 지역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잘 먹혀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변하려면 정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현재의 어떤 정치 풍토로는 더 이상 대구는 미래가 없다. 대구의 미래를 하려면 야당, 저는 이번에 대구 시민의식이 있다면 한번 대구를 이끌 지도자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그건 내가 참 뭐 이런 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옳은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구는 이번이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치면 저는 미래는 분명히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네. 혹시 뭐 반박하실 뭐 지금 아니 얘기해 정치가 바뀌고 공무원도 바뀌어야죠. 근데 시민이 좀 그런데 사실 예를 들어서 내가 동사무소 갔던 얘기를 하면 동사무소 가면 묻고 싶고 궁금한 게 많잖아. 그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이 뭐 하는지 보면 앞에를 놓고 이야기하지. 그러면 요거가 합당하기 싫어가 나는 그 공무원이 다른 사람한테 별로 안 보는 거야. 또 그거 가문하고 그러면은 하면서는 그렇게 놓고 자신있게 대답하고 사무장한테 간다. 승질도 내가 왜냐하면 내가 뒷박하고 절대절명으로 잘못하면 그게 내가 있는데 궁금하니까 물었는데 그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거기에서 물었는데 근데 그렇다고 이게 시원한다고 안 나오는 거야. 투표기를 그러면은 내 스스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1인당 투표기를 들어주시고요.
아까처럼 마인드 C 버튼을 너무 눌러주시면 이제 번호가 테이블마다 굉장히 번호가 뜨겠죠. 저희들은 여러분이 뭘 눌러주셨는지 알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투표기가 모자란다고요? 질문요? 혹시 이것과 관련된 질문이면 관련된 질문이에요? 영향을 끼칠 만한 질문인 것 같죠? 네.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얘기하세요. 실타래를 풀어간다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를 하면 이제 7번 의견을 냈으니까 7번이 실타래 뒤에 있다는 것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1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책 제안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면 저는 7번이 빠지지 않고 말해서 7번 투표를 해야 돼서 현 규칙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자 그러면 이제 그 얘기는 제가 투표 마치고 얘기를 드릴게요. 네, 이제 이렇게 하는 토론이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제 수기형 토론인데 수기형 토론은 가장 중요한 건 한 번 그냥 그 조사에 의해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요. 여러 다양한 생각들을 깊이 고민한 다음에 토론을 하고 그렇게 결정 내리는 건데요. 그 다음 이제 실행 계획이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사전조사와 시민단체 연대회에서 제공해 주신 것들은 그 자료집에 실려있는 여러 가지 좋은 공약들은 없애지는 건 아니겠죠, 그죠? 네,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마음이 가는 곳으로 번호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표기를 좀 가슴에 안아주시고요. 옆에 분께 들키지 마시고 예, 원하는 번호를 누르시고 OK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이 누르신 번호 위에 액정에 OK라고 사인이 뜹니다. 거기까지 해주시고 나서 뒤집어서 내려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예.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보여주시죠. 예. 네. 8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예. 자, 보겠습니다. 네. 아까